안녕하세요. 전기가 흐르는 모든 것 안에는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언어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언어를 눈으로 보는 법을 알려주는 마법 같은 도구, 오실로스코프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혹시 전자기기가 고장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저 깊숙한 내부,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 신호에 있는데, 아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걸 고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 복잡한 회로 좀 보세요. 마치 얽히고 설킨 고속도로 같아요. 여기엔 보이지 않는 전기 신호들이 초당 수백만 번씩 오가면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이 신호들 중에 딱 하나라도 뭔가 잘못되면 기기는 바로 오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눈으로 보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일종의 초능력 같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신호를 눈으로 보는 힘 말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초능력을 선사할 도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 초능력의 이름은 바로 오실로스코프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죠? 근데 원리는 진짜 간단해요. 전기 신호의 심장 박동, 그러니까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간에 따라 그래프로 그려주는 장치예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오실로스코프가 하는 일이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막 뒤죽박죽 얽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신호를 받아서요. 이걸 아주 깔끔하게 분석하기 쉬운 파형으로 바꿔주거든요. 마치 복잡한 도시의 지도를 아주 명확하게 그려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직접 한번 볼 시간인데요. 와, 처음 보면 버튼이랑 다이얼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다 써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걱정 마세요. 핵심만 알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패널이요, 사실 딱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파형을 위아래로, 그러니까 전압을 조절하고 싶으면 수직 제어를 만지면 되고요. 파형을 좌우로, 즉 시간의 흐름을 자세히 보고 싶으면 수평 제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트리거는요, 막 정신없이 흔들리는 파형을 살인 찍듯이 딱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자, 수직, 수평, 트리거,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이제 각 영역이 뭔지는 알았으니까 이 장비가 대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알아볼 시간이에요. 오실로스코프를 제대로 다루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원리를 파헤쳐보죠. 첫 번째 핵심 원리는 바로 스케일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고 싶은 신호를 제대로 된 크기로 딱 맞춰주는 과정이에요. 카메라 줌 기능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너무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는 걸 보기 좋게 조절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바로 이렇게요. 수직 제어의 볼트 퍼 디브 다이얼로 파형의 7을 조절해서 화면에 꽉 차게 만들 수 있고요. 수평 제어의 타임 퍼 디브 다이얼로는 파형을 옆으로 쭉 늘려서 세부적인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작거나 빽빽하게 뭉쳐있는 신호를 가장 보기 좋은 크기로 줌인, 줌아웃하는 과정인 셈이죠. 두 번째 원리는 트리거링입니다. 이건 진짜 막 날뛰는 야생마 같은 파형을 딱 길들이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트리거가 없으면요, 파형이 화면 위에서 막 정신없이 지나가서 도저히 뭘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트리거를 딱 거는 순간 오실로스코프가 매번 정확히 똑같은 지점에서 파형을 다시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진짜 마법처럼 흔들리던 잔상이 싹 사라지고 이렇게 선명하고 안정된 파형 하나만 남게 되죠. 이게 바로 트리거의 힘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커플링입니다. 이건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우리가 보고 싶은 신호의 특정 성분만 쏙 골라내기 위한 거죠. 커플링에는 크게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DC 커플링은 신호의 모든 걸 다 보여줘요. 건전지처럼 한 방향으로 쭉 흐르는 직류 성분이랑 파도처럼 위아래로 움직이는 교류 성분을 합쳐서요, 신호의 전체 그림을 보는 거죠. 반면에 AC 커플링은 나는 직류는 관심 없고 순수하게 변화하는 교류 성분만 보고 싶어 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론은 여기까지.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진짜로 신호를 한번 측정해보는 5단계 미션에 도전해볼 시간입니다. 저만 믿고 한 단계씩 따라와 보세요. 미션은 아주 간단해요. 첫째, 신호를 잡아올 프로브를 청결하고요. 둘째, 마법의 자동 설정 버튼으로 일단 파형을 띄웁니다. 셋째, 보기 좋게 화면을 좀 조절해주고, 넷째, 트리거로 파형을 딱 고정시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값을 측정하면 미션 완료입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여기서 진짜 핵심은 바로 이 2단계 오토셋 버튼이에요.
이건 뭐 초보자를 위한 치트키, 마법 버튼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하나만 누르면 오실로스코프가 알아서 신호를 싹 분석해서 가장 보기 좋은 화면을 짠 하고 보여주거든요. 자동 설정으로 대충 파형이 잡혔다. 그럼 이제 3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아까 우리가 배운 수직, 수평 다이얼을 살짝씩 돌려서 파형을 화면 정중앙에 예쁘게 배치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기 전에 캔버스 정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와, 멋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보이지 않던 신호를 화면에 띄울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냥 보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이제 그 신호 안에 숨어 있는 진짜 정보를 한번 읽어내보죠. 단순히 파형의 모양만 보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정확한 데이터까지 읽어낼 준비 되셨나요? 그 열쇠는 바로 여기 메저 버튼에 있습니다.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요, 이제 더 이상 눈대중으로 이쯤 되겠지 하고 어림짐작할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오실로스코프가 알아서 아주 정확하게 신호의 핵심 정보들을 계산해서 보여주니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신호가 1초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지 알려주는 주파수를 알면 통신 속도 같은 걸 짐작할 수 있고요. 신호의 제일 높은 전압과 제일 낮은 전압의 차이, 즉 피크 투 피크 값을 보면 신호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알 수 있죠.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버튼 하나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동 측정 말고 내가 원하는 딱 이 지점부터 저 지점까지의 값만 알고 싶다 하면 어떡할까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 커서 기능입니다. 화면에 이렇게 선 2개를 띄워서요, 그 사이의 전압이나 시간 차이를 아주 정밀하게 잴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은 보이지 않던 전기 신호의 세계를 탐험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건 그냥 기술 하나를 배운 게 아니에요. 세상을 다르게 보는 새로운 눈을 얻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별한 눈으로 여러분은 앞으로 무엇을 발견하고 또 무엇을 만들어내시겠어요? 여러분의 진짜 탐험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